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한다더니 어느덧 춘삼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현실은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새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시사는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주간 시사는 진보 진영의 허소 위원장, 보수 진영의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주씩 번갈아가며 출연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월 첫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일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그 허서 위원장님은 독립운동가의 집안 그 후손이신데 5대 조부님이 그 독립유공자 그 허훈 선생님, 그리고 허훈 선생님의 동생분이 그 또 유명한 의병장 왕산허희 선생님이시죠.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3.1절을 맞이하는 그 감회는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 집안이 이제 허훈, 허위, 허겸 독립운동가 삼형제가 하셨고 그 이후에 3대에 걸쳐서 15분 이상이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는데 그분들의 애국심,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무의식, 그다음에 경천 애민의 사상 이런 게 아무래도 그분도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3.1절이라든지 또 광복절, 또 경술 국치일 그런 날들에 특별히 제 마음에 조금 더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선조들에 비해서 선조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제 삶을 잘 이끌어가고 또 정치를 하는 이상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다지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치활동 앞으로 이력에서도 그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그 마음가짐 잃지 않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시사 이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 여론조사 이야기 전에 대통령 탄핵 최후 변론까지 마쳤고 그야말로 이제 헌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소회, 그리고 앞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그 탄핵 찬반 여론의 흐름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난 한 달가량 진행된 그 헌법재판 변론, 그리고 이제 그 극우로 치닫는 이제 그 국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그런 여론의 이제 그 흐름이 잡혀져 가고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변론이 사실은 다 이제 생중계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본 기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제 지켜봤을 때 과연 그 계엄을 통해서 국익에 막대한 그 지장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굉장한 불안감, 어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게끔 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 탄핵 심판 변론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단히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 이제 쌓이고 쌓여서 여론이라는 것이 뭐 한두 사건으로 확확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쭉 보시면서 또 큰 여론이 잡혀져 가는 것이라 여론에서도 확인되었고 또 실체 과정들을 보면 이미 탄핵은 파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 누구나 이제 기본 상식을 가진 분들이 그걸 보면 과정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내란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탄핵은 뭐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뭐 지나간 이때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실상 탄핵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할 정도로 민심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MBS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이종 여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기각 여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은 국론이 많이 분열됐다라고 하는 데서 우려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위에 건설되고 운영돼야 되는 이제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헌법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리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반에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그 국민의 결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뭐 보수다 진보다 이야기했던 분들이 다 그 기반에서 말씀을 하시고 정치 활동을 전 하신 걸로 봅니다. 최근에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극우 세력, 그다음에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면서 또 생각만 다르면 제거하고 수거하고 폭력으로 이 정치 활동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이제 동의하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또 리얼미터 조사를 봤을 때, 이때 추이를 봤을 때는 바로 전주에는 이 두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의 차이가 3.7%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가 접전이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거의 16% 이상 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많이 급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힘이 지금 전국을 대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쭉 지켜보시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보시는 거고 이런 방향으로 국힘이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명 국민적인 그 경고음을 바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긴 흐름 속에서 이제 봐야 되고 이게 숫자로 뭐 46.0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오차 범위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전국을 숫자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큰 흐름을 보면 그 극우 성향의 강경 보수 성향의 그 지지층들이 너무 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시고 응답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과표집이 있었던 거고 전체 여론 흐름은 저는 사실은 뭐 계엄 그 윤석열 대통령 국힘 정부가 경제 파탄 그리고 민생의 굉장히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그 태도를 집권 기간 동안 계속 보이는 와중에 계엄 내란까지 일으키면서 여론은 이미 정해졌고 다만 정권 교체라는 것은 계엄 내란에 영향을 받겠으나 정권 교체나 뭐 정권 재창출을 판단하실 때 계엄 내란의 영향을 상당히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등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사실 탄핵 인용 여론도 높고 정당 지지도 정권 교체 여론도 높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경쟁부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좀 일반 시민들도 좀 많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말이죠. 만약에 또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내분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 후보 문제가 아니라 국힘 후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저희들은 아무래도 또 다른 당이다 보니까 그런 저희 평가가 아주 뭐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희망도 상당히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물론 이게 허소 위원장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네. 뭐 어차피 이제 대선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경쟁이고
상대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수준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당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사실은 지금 한 달 정도 내로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좀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좀 빠지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지금 처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세게 치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과의 어떤 그 진실 공방이 실제로 발목을 세게 잡을 것 같고,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사실 임팩트 있는 그 내용들이 이미 몇 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지금 수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했던 말이 계속 바뀌면서 오히려 명태균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갖추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검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추측인데 아무래도 한동훈 측과 좀 이런저런 관계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동훈의 경쟁자는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는 오세훈 시장 쪽이 클 거라서 세게 파고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 바로 이어서 그 이슈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린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많은 논란, 뭐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을 통해서 어떤 심판 여론이, 탄핵 심판 여론이 있다고 했을 때 막상 탄핵 인용이 되어나면은 오히려 타겟이 이재명 대표 심판의 이야기로 많이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단 말입니다. 네. 일단 먼저 중도 보수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허소 위원장도 중도 보수입니까? 저는 무슨 중도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그런데 안 갇히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가 정치가 저는 좀 실사구시적이 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시대 착오적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굳이 저는 뭐 어떤 주의 주장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정치는.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라는 잣대 자체가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 만든 잣대인데 한국적 실정에도 맞지 않는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을 규정을 내리거나 저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 국민 주권, 민주주의, 평화 요 세 가치가, 세 개의 가치가 저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정치 활동의 지향, 지표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민주당 중도 보수다 이런 말은 이제 이런 뜻이고라고 생각해요. 며칠 뒤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보수의 가치도 우리 민주당이 잘 받아 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게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님의 그 진익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우리 보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기존 질서를 좀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게 보수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에 되게 또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그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오랜 군사 독재의 영향이 굉장히 곳곳에 남아있는 사회였습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이 군사 독재가 남겼던 이 여러 가지 유산들, 잔재물들, 그다음에 심지어 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것까지 겹치면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한 보수의 길로 갔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더욱 민주주의적으로, 또 더욱 민족의 어떤 자부심과 그 긍지를 가지고 정치를 그 기반으로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눠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되게 아쉬웠고,
이제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뭐 진보 정당으로 강한 색깔을 갖고 있냐, 진보라는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집단이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분명한 것은 과거의 질서에서 더 나은 질서로 가져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진보였죠. 그러나 그 진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뭐 국힘은 보수고 우리는 진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저희 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당 강령에 있습니다. 저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위한 정당,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정당,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양극화를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정당, 그런 목표들이 우리를 더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죠. 명태균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 또 특검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을 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니면 개괄적으로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당은 처음에 이제 제보를 받았을 때 아무래도 그 제보 내용의 신뢰성,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한 2달 정도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 명태균 그 황금폰 등등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앞뒤를 맞춰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부분들이 사실 실체에 굉장히 이제 맞고, 또 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실제로 이제 오세훈 시장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확인해 보면 맞는 게 많다는 거죠. 네. 신빙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명태균 그의 게이트가 사실은 내란 계엄의 직접적인 동기, 황금폰이 그 다음날 12월 4일 날 오픈하겠다고 하니 바로 직전 날 이제 밤에 계엄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계엄의 그 직접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 그다음에 정치 개입 부분도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그 폰을 지금 뭐 입수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명태균과 그 명태균 측의 입에 의존하고 이제 일부 제출하는 뭐 통화 녹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오세훈 시장님과 홍준표 시장께서 대응을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님 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명태균 사건에서 대구 시민들이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대응, 법적 대응도 하면서 상당히 좀 예민해 보일 정도로 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명태균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걸로 보지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다, 뭐 브로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절하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도 보이고요. 이런 그 홍 시장님의 그 대응, 민감해 보이는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런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이제 막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그 아드님이 어쨌든 또 카톡으로 뭐 감사의사를 보내고, 이제 또 여론조사, 복당 관련 여론조사도 뭐 그쪽에 의뢰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아무 관련이 없다거나 뭐 좀 이상해서 내쳤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 1단계에서 홍준표 시장님은 저는 좀 진실하지 못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대응을 그 부시장 정장수 부시장이 이제 최근에 대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보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일단 우리 실체가 드러나고 또 필요하다면 수사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아직은 저희 민주당이 그 어떤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공세를 하기보다는 조금 드러난 사실 하나하나에 입각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만약에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비판해야 될 지점이 생긴다면 단단한 사실에 입각해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래 불사춘. 중국 전환시대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왕소군이 낯선 타국에 끌려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봄을 맞는 심정을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고 한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제가 힘들거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기에 봄만 되면 자주 인용되던 고사입니다. 올해도 봄 같지 않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봄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시사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